우리나라의 전체 전공이 1만 3천 명 중에서 1만 2천 명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대 정원이 2천 명 늘어났을 때 2호학번 이후의 의사에게는 제 생명을 맡기는 수술을 마음 놓고 맡기기 솔직히 어려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전문 기자 김미경 기자라고 합니다. 요즘 의료 전문 기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요.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전공의 파업,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인데요.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돼서 여러분이 보고 계실 시점에는 의료 대란 사태가 한 달째 접어드는 시점일 텐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2월 19일에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의 5개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20일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보지 않은 것이죠. 이 빅5 수도권 병원을 시작으로 서울, 수도권,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병원들에서 전공의들이 속속 사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을 했느냐? 3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전공이 1만 3천 명 중에서 1만 2천 명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공의란 표현이 생소할 텐데요. 이 전공의가 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6년제 의과대학을 가야 합니다. 이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국가고시를 봐서 의사 면허증을 따서 의사가 됩니다. 이때 의사가 된 사람들은 바로 자신만의 병원, 의원을 열어서 의사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학교에서 4년제를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취직을 할 수도 있지만 대학원을 가서 뭐 2년, 몇 년 더 배워서 석박사 학위를 따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각 병원에 전공이라는 신분으로 들어가서 5년 정도의 수련을 거친 다음에 학위 같은 지위를 따게 됩니다. 보통 의사 하면은 산부인과 의사, 뭐 소아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안과 의사 이런 전문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각각 전문 진료 과목을 가진 의사들은 바로 이 전공의 5년 동안의 수련을 거쳐서 졸업을 하고 수련을 마치고 이 전문 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보통 대학원생 의사라고 불리는데요. 흔히들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하면은 내 동네에 있는 의원 아니면은 병원에서 오래 일한 교수급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대학원생 의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수련하는 의사, 수련생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 수습사원들이 전부 퇴사를 한다면 그 회사가 망할까요? 일시적으로는 잠깐 일에 부담이 늘 수는 있겠지만 역시 큰 영향은 없는 게 정상적인 회사여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병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가 총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의 전체 의사 중에 몇 프로가 전문의와 교수이고 그리고 몇 프로가 이 수련생, 대학원생 전공의일까요? 50%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전공의가 나가서 대학병원들이 휘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까지 다 합해서 우리나라 전체 대학병원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통상 전공의가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련하는 입장인 전공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대학병원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미래의 예비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바로 현재 수많은 병원의 교수, 원로 의사들을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습니다. 3월 12일에 서울대 의대 또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합동 발표를 했죠. 만약에 정부가 3월 18일까지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대 의대의 모든 교수, 모든 병원의 교수들이 다 사직서를 내겠다.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증, 응급, 암치료 이런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이 통째로 문을 닫게 된다면 지금까지 저는 사실 이 전공의의 사직 때문에 사망자,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 교수들까지 한꺼번에 사직을 한다면 사실 저는 그 뒤는 그다지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서울대병원 외에 아까 말씀드린 빅5 병원도 12일 날짜로 사직의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발표했고 전공의들도 빅5 병원, 서울의 수도권 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의 이 사직할 결심도 빅5 병원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대란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비상진료 체계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언론의 과장일 뿐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근거는 응급실이 408곳 중에 398곳, 대부분의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직까지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사망자나 사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인데요.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만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기암을 앓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갔는데도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검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향후 치료 계획을 짤 수 있는데요. 말기암 환자보다 더욱 응급한, 더욱 시급한 환자가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도 최근 사례인데요. 70대 남성 할아버지셨습니다. 계속 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동네 1차 입원을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복통이나 감기가 아니라 굉장히 위급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 내장에 막에 염증이 생긴 정도라서 이거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응급수술을 의뢰했습니다. 복막염이 일어났을 때 24시간 내로 수술을 받아야 하고요. 권장은 6시간 내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좀 아픈 거를 참고 오셔갖고 정말 긴급하게, 정말 빠르게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그 1차 입원 옆에, 바로 옆에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큰 대학병원이 있어서 거기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나 간신히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할아버지보다 훨씬 응급한 환자, 정말 생명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아갖고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의사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염증이 혈관을 타고 가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혈액과 염증이 함께 우리 몸을 흐르겠죠. 이 할아버지는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이분은 50대 아주머니신데요. 이분은 편도를 좀 빠르게 수술해야 되는 상태예요. 제 진단병으로는 우측편도에 농양이 생기셨고 이게 작은 병이 아니라서 좀 빠르게 수술을 받을 것을 의사가 권해서 이번에도 역시 1차 입원해서 3차 대학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전공의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방병원에 가서도 우리는 수술을 못하겠다, CT를 찍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대수술이라서 우리는 수술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역을 돌기까지 일주일이 넘게 이미 경과가 됐고요. 아마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술이 더 늦어진다면 후유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 응급실 대부분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정말 생명이 응급한 그런 분들은 살려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자가 없어요. 계속 일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평소에 몇 배로 계속 일하다 보면 지칠 텐데 이런 피로도 누적에 따라서 의료진도 탈진이 올 거고 그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사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코앞에 닥친 걱정으로는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교수들이 이 19일까지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도 전원 사표를 던지겠다. 전공의들이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우리는 이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했을 때도 되도록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왔던 그런 집단이고, 그렇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자기 제자들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든다. 그리고 제자가 없는데 내가 교수라는 거에 대해서도 좌절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서울대병원의 모든 교수가 사직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태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까지 의사가 했던 업무 중 99가지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고시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하고 이제 좀 삭관을 하는 그런 임체의 침습적인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의료행위들까지 간호사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 간호사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재량도 책임도 모두 병원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 병원장이 병원 지침으로서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를 간호사가 하라고 했을 때 억지로 하게 되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호사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환자에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을 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병원장이 지도로 규정을 해갖고 사실 굉장히 현장은 혼란한 상태입니다. 흔히 PA 간호사라고 하는 진료보조 인력 간호사가 암암리에,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된 사람들이지 사실 현재 갓 간호사가 된 사람들, 어지간한 간호사들은 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가 환자에게 수술을 하거나 의료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곧 환자의 사망률로 연결됩니다. 의료계가 그리고 의사들이 같은 권역 내 직장에서 같은 업무만 한평생 종사해 오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들이 추구하는 의료 정책 같은 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이제 초등학교 보낼 준비하고 유치원 보내고 그런 지인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런 어머니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당장 진료받을 소아과 의사가 없고 소아과 응급실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의사들을 욕하세요. 그러다가도 최근에 있었던 소아과 폐과 선언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들 잘해드려야 된다, 이제 주사 이런 거 몇천 원 받으신다는 얘기 듣고 나라에서 그만큼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소아과 선생님들 수입을 좀 진료비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말들도 차차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국민 중에서는 의사들한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호의적이신데요. 의료계도 의사들도 정부도 지금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국민들만 등 터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느낀 게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1회에서 여론조사를 공개한 게 있는데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거에 국민 몇 명이 찬성할 것 같으신가요?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거에 찬성하는 거는 48%였습니다. 47%가 의대 정원 2,000명은 너무한 것 같다, 협의해서 더 낮은 수만 늘리자, 그냥 현재 정원 그대로 가자가 47%였고요. 48대 47, 상당히 비등비등하죠. 그 전에 정부에서 근거로 한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국민들 여론을 살펴보면은 거의 7, 80%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이었잖아요. 이 한두 달 새의 변화를 생각하면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지나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의대 정원 2,000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정해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와 좀 맞물려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외신들이 있습니다. 4월 총선이 곧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하고 추진하면서부터 지지율이 정말 한 달 내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요, 정말 한 소폭이지만 이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거나 둔화돼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사라는 집단이 전통적으로 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사태 때문에 국민의힘 말고 다른 정당을 찍겠다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는 하지만 차라리 나는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신 상태거든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에 비해서 의대 정원을 속 시원하게 당장 내년부터 2,000명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에서 보여주듯이,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들이 보여주듯이 거기서 얻는 표가 더 많기 때문에 정치적 전략으로도 어찌 보면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적 전략으로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0명 증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48대 47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면은 총선을 좀 차치해 두고 총선 이후에 하다못해 한 1, 2년 정도 이제 단계적으로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좀 협의를 좀 더 지속해 나간다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당장 국민의 피해는 있지만 미래 의료를 위해 우리는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 미래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의 피해를 감수하겠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양쪽 다,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화하자, 타협에 나서자 하면서도 의대 정원만큼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서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2,000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의대 정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도 역시 의대 정원을 원점부터 재논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자라면서 너 빨리 대화에 나서라 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왜 이렇게 팽팽히 대치하고 있을까요? 의대 정원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바로 이거겠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젊은 의사들이 현재는 위험하다고 꺼리는 필수 의료로, 지방, 지역 의료로 내려갈까? 낙수 효과로 정말 이들이 거기까지 흘러내려갈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저는 여기서 흔히 MZ라고 부르는 젊은 층의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취업을 할 때는 서울, 수도권으로 전부 쏠리더라고요. 저만 해도 지방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지만 결국 취업은 수도권에서 하려고 길을 쓰고 노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로 지방으로 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지는 않습니다. 필수 의료과, 위험한 과로 갈 거라고도 개인의 안정을 추구하는 현 세대의 특성상 크게 기대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의대 정원을 과거에 대폭 늘린 적이 있는데, 늘어난 의사들이 지방이나 필수 의료과로 가기는커녕 서울, 수도권, 도쿄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져서 지역과 도시 간 격차가 더 커졌다는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 의대, 지치의대라고 그쪽 말로 한대요. 아예 그 지역마다 의대를 둬서 그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는 그 지역에서만 일을 해야 한다고 아예 못 박아뒀거든요. 그래도 이제 온갖 사유를 제출하면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서 다 도쿄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곳에서도 앞다투어서 의대 정원을 계속해서 늘려왔지만 여전히 이 지방의 의사 부족 현상, 그리고 필수 의료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외신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한 가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진 진짜 이유를 한번 짚고 싶은데요. 이 소아과 의사가 여러분 옛날부터 부족했다는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의사가 돼서 전문과를 선택해야 되는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한 10%대로 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기폭제가 있는데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이 일어났고, 이 원인이 의료진에게 있다는 혐의로 이 의료진 전체를 구속 수사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아이들을 돌보다 구속 수사가 됐다는 그런 아픔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이 사건을 지켜본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소아과를 기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소아과 지원율이 그래도 80% 이상으로 꽤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대 목동병원 사건 이후로 뚝뚝 떨어져서 10%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의사로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가, 이게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지역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이면 모를까 전체 병원의 90%가량이 민간병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으로 내려갈 만한 메리트 요인이 크게 없는 건데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어떤 지역 의료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지방을 살리는 명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게, 암 환자나 위급한 환자는 수도권 서울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좀 다양한 환자를 보고 응급 환자, 중증 환자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교육의 질 또한 지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방에 있는 병원에 교수를 늘리고 지방 병원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지방에는 환자들 자체가 잘 안 가는 이 성향 때문에 글쎄요, 현 정책으로는 전공의들이 지방으로 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다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방의 병원보다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일단은 보내드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제 특정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부산에서 테러, 피습을 당하고 부산대병원까지 갔는데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신 적이 있죠. 응급실 의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요. 헬기로 이송?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응급실 의사 입장에서 이런 응급 환자가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여력이 있었는데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런 풍조가 더 강화되진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설정할 때에 이런 한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2,000명 늘리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이 3,000명인 걸 생각하면은 2,000명 늘린다는 거는 거의 2배 가까이, 거의 70% 가까이 늘리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몇 년 후도 아니고 당장 내년도부터 갑자기 늘리겠다는 거는 병원뿐 아니라 현 의대들도 이 교육을 절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요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만 가장 단편적인 근거로는 카데바, 해부용 실습 시체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카데바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의대에서는 이 해부 실습을 할 카데바가 부족해서 영상 수업으로 상당히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 의대에서는 이 카데바 하나에 8명, 10명, 많으면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해부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데바는 그냥 시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시신을 예비 의사들의 실습을 위해서 기증하겠다. 사전에 기증을 하신 분들의 카데바만 의료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데바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고 카데바를 더 구하고 싶다고 당장 더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나면 카데바 하나에 2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실습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직접 해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직접 환자의 몸을 갈라서 수술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너무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라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났을 때 2025학년도 이후 실습을 받은 사람들 2호학번 이후의 의사에게는 제 생명을 맡기는 수술을 마음 놓고 맡기기 솔직히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2,000명을 부를 거라는 것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휴학을 내기 전에 진짜 매일마다 전공의와 의대생 몇 명씩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그 학교에 아니면 병원에 학생들 아니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은 뭐 행동에 나설 의사가 있나요? 정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니요, 일단은 저부터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사느라 바쁘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진 거는 그만큼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한 1,000명 이하 정도 혹은 수백 명 단위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으면은 전공의들이 자기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직서를, 의대생들이 개인의 유급을 감수하고 휴학계를 제출하는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다, 미래의 의료를 위한 일이다라고 굳게 믿고 자기가 옳다라고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당장 환자가 위험한 거는 혹시 걱정되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걱정이 돼서 매일매일 인터넷 검색창에 우리 병원 이름을 쳐본다. 혹시 우리 병원에서 사망자가 나왔을까봐 매일매일 쳐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항의를 하는 이유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났으면 미래에 더 많은 환자가 해를 입을 거라고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이 의사, 철밥통 이들의 특권을 끌어내리고 싶다. 약간. 근데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아과 오플런과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화두가 되니까 개인의 불안, 국민적 불안감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런 기사 찾아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이제 낮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응급실도 바로 옆에 있었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기사 보면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이 와서 쓰러졌는데 아니면 다쳤는데 응급실을 못 가서 후유증이 남거나 죽는 건 아닐까, 저도 이런 생각 사실 불안감 들거든요. 사실 저도 일단 여성으로서 나중에 내가 자녀를 두었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소아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도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단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일본 의사협회가 정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일본 정부와 일본 의사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의대 정원을 늘렸고요. 현재는 오히려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정부와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그 협의체에도 일본 의사협회가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영국, 잉글랜드, 이제 특히 웨일스 지방은 역대급의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 자체가 어떤 단체 행동이나 파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자유로운 편이기도 하고, 또 영국의 의사는 우리나라와 의료 체계가 아예 달라요. 공무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혹시 이것도 비열인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현 사태는 막막하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안
불안감이 굉장히 큰데 이 웨일스의 전공의들, 주니어 수련 의사들의 파업 양상을 보면은 기간제 파업을 해요. 처음에는 이날 하루 다 같이 파업하자 하고 진료하다가 3일 파업하자, 뭐 5일 파업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더라고요. 수일 내로 응급한 진료가 필요한 분들과 수술이 좀 미뤄져도 큰 후유증이 없는 분들을 적당히 분배해서 급한 수술을 많이 밀리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감이 좀 낮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HS에서 의사를 어떤 공공인력으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의 수련 비용의 상당 비용을 정부에서 돼요. 정부의 기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하고 수련을 했기에 어느 정도 국민의 민의와 정부에 협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영국에서 의대 정원을 의사와 간호사 전부 보건의료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를 하면서 영국 정부가 얼마의 재정을 투입할지를 밝혔다는 부분도 의사의 반발을 완화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얻은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는 단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써 자세히 찾아보기 전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저와 제 소중한 사람들, 제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니까요. 감사합니다.